네, 오늘은 아이폰 14 프로 맥스 리뷰입니다. 사전 예약 때 광클을 했는데 아쉽게도 저는 광클에 실패해서 3차 구매자가 되었고, 원래 26일쯤 온다 그랬는데 한 6일, 5일 정도 빨리 도착해서 받아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간단한 개봉기를 한번 찍어볼 건데요.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아래도 있군요. 뚜껑. 짠. 제가 구매한 색상은 블랙 색상이고 딥퍼플 색상과는 좀 다른 느낌이죠. 그래서 누가 봐도 그냥 블랙 계열입니다. 매트 블랙 느낌은 아니고 약간 그레이 색상, 뒷부분은 약간 그레이 느낌이 나오는 블랙 색상을 갖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제 눈에는 딥퍼플보다는 블랙이 좀 더 이쁜 것 같아요. 채도가 낮은 블랙, 누가 봐도 채도가 없는 블랙 색상입니다. 구성품은 동일하게 라이트닝 2C USB-C 케이블이 들어있고 그거 없습니다. 짠. 예쁜데? 개인적으로 딥퍼플 색상보다 좀 더 이쁜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저번에 받았던 벨킨 프로텍터를 쓸 때가 왔다. 짜란. 야, 이제 이 정도면 사실 제 영상에서 벌써 3번째 등장하는데 그만큼 만족스러워요. 협찬을 그냥 단순히 봐서 그런 게 아니고 제품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프로맥스 제품이 도착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게 오늘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빠르게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도 많이 언급했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개봉과 동시에 벨킨 필름을 붙여주는 센스. 그러면 거의 문제가 없겠죠? 이렇게 해서 떼고 그 사이에 먼지 들어갈 수도 있지만 완벽하다. 거듭 말하지만 진짜 편합니다. 잘 붙고. 네. 야, 이러면 뭐 기포가 생길 수가 없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걸 떼주면 아름답다. 제가 이래서 이거를 여러 번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전원을 켜보도록 할게요. 애플. 전원이 켜지는 동안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아이폰 13 프로 맥스랑 좀 비교를 해볼 건데, 짠. 이렇게 눈에 띄는 바는 크기는 거의 똑같죠. 네, 알려진 내용과 같이 크기는 거의 똑같고, 이렇게 좀 비교해보니까 약간 14 프로 맥스가 약간 세로 얇은 느낌이 있는데요. 거의 똑같습니다. 근데 두께도 거의 똑같은 것 같고, 네, 두께도 거의 똑같고, 약간 14 프로 맥스가 좀 더 두꺼운데요. 그 다음 시에라 블루 색상이었고 14 프로는 블랙 색상이다. 그레이 블랙이었나? 정식 명칭은 스페이스 블랙이군요. 스페이스 블랙 색상이었다. 그 다음에 가장 큰 눈에 띄는 변화는 요 노치 부분이 다이나믹 아일랜드로 바뀌었다. 그래서 다이나믹 아일랜드 관련 영상은 제가 여기에 띄워놨죠. 네, 최근에 한번 영상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노치가 훨씬 좀 마음에 들어서 계속 쓰고 싶었는데, 확실히 이 카메라가 제 아내는 14 프로를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카메라가 스펙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아이의 영상이나 사진을 많이 찍어주기 위해서 고민하다가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확실히 내부 스펙이라든지 카메라 스펙은 좋아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실히 업그레이드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세팅을 해보도록 할게요. 대한민국. 짠. 계속. 확실히 이번에 OS가 업데이트돼서 그런 건지 폰이 바뀌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과거에 비해서는 확실히 이식이 되는 부분이 초월이식이 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뭐 옮겨지지 않거나 안 되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거의 대부분 다 그대로 올라가더라고요. 자, 그래서 한번 데이터를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정이 되고 있는 사이에 한번 최근에 또 같이 구매했던, 제가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아내가 사용하고 있는 아이폰 14 프로와 한번 간단히 좀 비교를 해볼 건데요. 아이폰 14 프로 같은 경우는 딥퍼플 색상이고, 그 다음에 얘는 스페이스 블랙 색상입니다. 확실히 좀 다르죠. 그 다음에 얘는 13 프로 맥스이기 때문에 지금은 단종에서 나오지 않는 시에라 블루라는 색상이고요. 확실히 이 아이폰 13 프로에 비해서 14 프로에 비해서 좀 더 화면은 당연히 크고, 그 다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번은 과거에는 다르게 예전 13 프로와 맥스에 좀 끝나는 심했는데, 뭐 AP라든지 하면 카메라 스펙 거의 동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간 카메라 쪽 차이가 있는 정도만 알고 있는데, 확실히 좀 이게 그래도 폰이 크기 때문에 이번에는 맥스 시리즈보다는 프로 시리즈를 가시는 분도 많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좀 개발 일을 해야 되고 또 큰 폰에 대한 테스트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선택을 한 게 있는데, 맥스가 오기 전에 14 프로를 좀 써보면서 느낀 게 14 프로가 상당히 만족스럽기 때문에 좀 작은 폰을 선호하시거나 가벼운 폰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14 프로를 선택하시는 것도 상당히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좀 색상 비교를 좀 해볼게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약간 푸르딩딩한 색깔, 약간 보랏빛이 살짝 돌고, 제가 영상을 통해서는 그냥 표현이 안 되는데 이게 조명이 들어가고 카메라를 통해서 좀 보다 보니까 다르지만 실제로 확실히 좀 보라색 색깔이 들고, 이쪽이 약간 하늘색 색깔이 들고, 여기가 좀 검은색 색깔이 듭니다. 뭐 개인 선호도의 차이겠지만 전 사실 이 검은색 스페이스 블랙이 가장 제 눈에 좀 이쁜 것 같아요. 한 20분 30분 정도 지나서 데이터 이전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이 아이폰 14 프로 맥스를 이용해서 생활에서 사진도 많이 찍고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 아이폰 13 정확한 12 정도부터는
AP 성능이 너무 좋아서 사진 기능을 제외하면은 사실 대부분의 기능은 저한테 좀 과스펙이나 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물론 이제 게임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 기기를 이용해서 다른 뭐 작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다를 수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원래 본업이 모바일 게임 개발이다 보니까 특히 이제 AR이라든지 아니 VR 쪽 리소스를 좀 쓰기 때문에 뭐 최신의 이 라이다 스캐너를 쓰는 것들을 항상 갖추고는 있었지만, 현실에서 사실 그렇게 딱히 많이 쓸 일이 없어서 좀 많이 아쉬웠는데요. 특히 이번 아이폰 14 프로 맥스 같은 성능이 많이 좋아지면서 카메라뿐만 아니고 내부 성능도 많이 좋아졌죠. 그래서 이 아이폰 14 프로 맥스를 쓰는 동안은 또 오랜만에 AR 앱도 좀 개발을 해보고 좀 더 사용성 있는 부분들도 좀 많이 보여드려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면서 아이폰 14 프로의 간단한 개봉 및 간단한 소개 영상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